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좀 힘 좀 내세요. 네네. 힘 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프랑스의 철학자시라고요. 이자 정치인이고 예,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예, 했었던 어쨌든 진보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죠. 예. 프랑스에서는. 이 양반의 명언이죠.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야말로 혁명을 통해서 어떤 근대 국가로의 기틀을 그렇죠. 마련을 했는데 네. 좀 우리 조선시대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 북한이 3대째 지금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그 좀 이상하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우리나라 이 민족의 우리나라 그 뭐라 그랬죠? 민족을 까는 건 아닌데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유전자인 것 같아요. 유전자. 너 너무 그렇게 보셔도 좀 곤란하고요. 아니 보면 조선 왕조가 500년이 계속됐잖아요. 500년 정도. 그렇죠. 고려도 거의 500년이에요. 삼국시대는 그 고려시대 이전의 삼국시대는 500년보다 길어요. 근데 그때 서양하고 중국이 얼마나 많은 국가가 탄생했다가 소멸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저는 조선왕조 500년 그러면 500년 동안 국가 왕조가 정치를 잘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졌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후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국민성이 그런 거예요. 국민성이. 아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예, 곤란하고요. 국민성이 그런 지금 거예요. 자, 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죠. 오늘 주제는 보수의 선거 참패. 저희가 선거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좀 하긴 예, 해야죠.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만은 일단 어제 결과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압살했죠. 예,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은 뭐 이제 당 해체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이제 다음 대선에 후보도 없고 뭣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다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네, 미래통합당, 전신, 뭐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예, 뭐 여러 당 이름을 바꿔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당이 그간 해온 개 병신 같은 짓들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수임을 자처했던 네, 유권자들을 네, 부끄럽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산업화 세대로 대표되는 지금 이 70대 이상의 국민들 그리고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했던 이분들을 철저하게 이용했고 이분들을 전쟁터로 끌어들여 이용하면서 본인들의 사리 사욕만 채운 결과가 이거고요. 저 대구 경북 먹었다고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참담한 현실이죠. 이거를 단순하게 지역구도로만 생각을 하는 순간 영원히 이 미래통합당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갔어요. 위아래로 나뉘더니 좌우로 또 나눴어요. 남쪽에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완전히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예, 상황이. 뭐,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래도 이 패배의 원인을 네, 생각을 하고 무엇이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 저번 방송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0대, 20대 남성들의 보수화라는 거는 이미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현상들을 하나의 투표라는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치인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건 뭐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뭐 저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뭐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 뭐 긍정적이나 마나 이민 갈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면 민초들은 발버둥 치는 겁니다. 어쨌거나 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선거의 승리로 인해서 네, 지금 어떤 일들이 가능해졌는가라고 했을 때 150석 이상만 가져갔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뭐 공수처장은 조국이 아니냐 뭐 이런 농담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되자마자 뭐 윤석열부터 조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떠드는 사람도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결국은 지금 180석 이상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뭐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가능, 뭐 이제 필리버스터 이런 것도 이제 꼼짝 말하고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또 구태의연한 방식이겠지만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맨 그거밖에 없어요. 국회 국회문, 밖에서 예, 단식 투쟁하고 국회문 막고 석고대제하고 난리치는 거밖에 없고요. 또 그 짓을 하면 할수록 중도표는 또 멀리 빨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미래통합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뭐 하여간에 일단 180석 이상을 지금 현재 여당에서 확보를 함으로써 일단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하나도 없죠. 없어요. 예, 하나도 없고 그냥 이제 끌려다니거나 뭐 같이 뭐 거수기 형태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반대로 또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당은 야당 핑계를 못 대죠. 이제 더 이상 어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뭐 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지난 2년간 그들이 앵무새처럼 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런 핑계는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모든 게 이명박근혜 탓이었는데 뭐 그 핑계 안 되겠습니까? 민주당을 상식의 선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분석한 그 보수 야당의 이 선거 참패의 요인은 보수 이미지의 몰락이라고 한번 정의 내려 보았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보수라고 해버리면 뭐 광화문에 나가 계신 태극기를 드신 분들, 예, 그다음에 폐악을 부리는 그 미래통합당의 정치인들, 예, 그리고 그들을 토착 왜구라고 몰아간 이미지, 예, 그 이미지들을 깨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정광훈 목사죠. 예, 온갖 잡탕들이 다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 보수의 이미지가 처참하게 왜곡되고 처참하게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어요. 자, 중도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찌됐건. 이꼴저꼴 보기 싫은 중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망가진 건 보수 이미지밖에 없어요. 일단 이미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실패를 한 게 가장 크죠. 사실 뭐 이번 선거를 무슨 한일전이다 이렇게 어쨌거나 여당은 선거 전략을 잘 짰어요. 그렇죠. 예, 뭐 그게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차피 이제 전쟁이라는 건데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미래한국당에서는 전략이라고 내놓을 만한 게 없었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걸 내세웠으면 예, 정확하게 뭘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코로나 하나 물고 늘어진 거예요. 선거 내내. 그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광화문에 초반에 집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오히려 저는 야당 의원들이 자제를 시켰어야 옳다고 보거든요. 컨트롤 좀 해주고. 근데 그런 책임지는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그분들을 이용해서
한 표라도 얻으려고 했는데 그냥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뭐 태극기 드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네. 제가 까놓고 말씀드리면 미래통합당이 중도에 올인해서 정책을 펼친다 해도 태극기 드신 분들이 미래통합당 말고 어디를 찍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토끼란 표현을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인데 소위 말하는 집토끼를 더 공고히 우리를 치겠답시고 그분들을 이용만 하다가 다 날린 거예요, 표를. 안타깝죠. 그 망가진 이미지를 다시 만들 생각은 못하고 철저하게 이용을 당한 거죠.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일단 두 번째로는 뭐 이제 뭐 다른 외부적 요인에서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예를 들어 뭐 언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JTBC나 예. MBC, 뭐 KBS, 예, 지상파 어, 3사 SBS는 비롯해서, 예. 그래도 나름 좀 객관적인 뉴스를 보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공중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 와중에서 MBC나 KBS에서 완전 뭐 민주당 뭐 홍보 방송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 방송이랍시고 하는 것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그건 현실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뭐 교육의 좌편향 같은 경우는 오래된 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최근 2년간의 무언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고요. 지금 교육의 좌편향 같은 경우는 십수년을 이어져 온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온 자들이 30대가 되었고 40대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30년 장기 집권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닙니다. 지금 30대 40대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 양반들이 70대가 될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제 그쪽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여가지고 인구수도 많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맞춰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네. 정부만 해도 거의 두 번을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했다는 거는 비난을 받아야 돼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혹시 뭘 한 겁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언론을 지금 뭐 속된 말로 지금 여당에서 장악을 했죠.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교조로 대표되는 어떤 교육의 좌편향도 있었는데 물론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길거든요. 두 번의 집권이라는 게. 근데 그 동안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꾸준히 어떤 그 대선 후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계속 챙겨주고 보듬어 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보수 쪽에서 뭐 옛날 이제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인데 이쪽은 그냥 자기들 그때 한번 국회의원 하는 거에 그냥 목을 매가지고 또는 대통령 하는 거에 목을 매가지고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사실.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 뭐 물러나긴 했습니다만은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나름 한 건데 이제 누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면요. 예. 이게 이 챕터에 맞는 말은 아니지만 네. 일단 언론 쪽 관련한 부분은 네. 언론 쪽 부분은 뭐 박근혜 때도 이명박 때도 뭐 언론은 항상 공중파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공중파나 이런 방송들이 어쨌든 정부의 눈치를 봅니다. 공중파 같은 경우는 다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은 거의 대부분 좌파예요. 그건 뭐 전 세계에서 다 공통된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확인이 일부는 되었죠.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가 뭐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다 어설펐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거를 굳이 컨트롤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뭐 사회 다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좌편향, 언론의 좌편향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문화예술인의 좌편향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요. 교육의 좌편향 같은 경우가 이게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교육은 중도를 지킬 수 있게 어떠한 시스템들이나 이러한 방향들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극우, 극좌, 극단의 싸움으로만 교육을 몰고 갔는데 졌어요. 어쨌든 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 흐름을 영악하게 막지를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컨트롤할 생각은 하지 못했고 본인들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면 오케이인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뭐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뭐 여러분들한테는. 보수 쪽에서는 또 금기시되는 단어긴 한데 뭐 자, 저희가 일단 뭐 냉정하게 네, 판단하겠습니다. 선거가 전쟁이라고 칩시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없어요. 지면 진 거예요. 지면 죽은 거고요. 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탄핵이 뭐 올바른 것이었냐, 정당한 절차였냐, 아니냐 논쟁의 여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절차는 정당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작이 어떠한 뭐가 의무화 있었다, 오간 얘기 다 집어치우고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탄핵이 네, 된 거죠.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것이 선동이 된 거였든 몰라서 된 거였든 뭐가 됐든 간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명백한 사실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저 친박이라는 이름을 버리지를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으니 홍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누가 찍어주겠냐고요. 정확하게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렸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박근혜를 내쫓자고 우겼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랬을 때는 이때 이미 보수의 이미지는 망가졌고요. 그 보수 정치인들의 잘못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의 이미지까지 다 망가졌어요. 박근혜 때.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태극기를 그 전에 들었었습니까? 그렇게 심하게. 이미 보수 지지자들의 이미지를 망가뜨렸으면 보수는 새로 태어났어야 해요. 근데 당 이름만 바꾼다고 그게 새로운 이미지입니까? 지금 보수의 젊은 정치인들 누굴 키웠습니까? 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배신자 낙인이나 찍었다가 제가 뭐 그쪽 당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배신자 낙인 찍고 뭐 이런 낙인 찍고 저런 낙인 찍고 친박이니 비박이니 친이계니 이런 헛짓거리 사운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는 지금 이기는 방법도 잊어버렸고요.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정권 심판론만 내세운다고 해서 갑자기 중도층이 그래.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박근혜라는 이름까지 들어가 버리면 지지할 것도 주저하게 되죠. 이게 언제적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지금? 일단 뭐 과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얽매여서 일단 끝난 일이고 지금 뭐 박근혜도 석방할 겁니까? 뭐 석방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선거라는 전쟁에서는 이겼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보수분들께서 이제 좀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탄핵이 되었다라고 이제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방법론에서 뭐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그 절차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뭐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인데 본인이 탄핵을 당한 거예요. 그걸로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어떤 국정이나 국가에 대한 장악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게 지금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거 지금 떠나 뭐 그런 거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그냥 끝난 얘기예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임기 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까놓고 말씀드리면 지금 옆에 친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좀 보수적인 느낌을 주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친구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전향자, 배신자 뭐 이렇게 저는 문매를 맞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포지션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당, 집권당,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 벌어진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욕을 먹어야 돼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집권했을 때 뭐가 됐든 간에 결과는 본인의 탄핵을 당했고 보수는 괴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자신의 지지자들의 이미지들까지 그 산업화를 이루었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정말 모든 것에 혼신의 힘을 다 바쳤던 그 70대, 60대, 80대 그 어르신들의 이미지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망가뜨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망가뜨린 건 박근혜입니다.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미지, 그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갔을 때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건 박근혜입니다. 그분들이 억지를 쓰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것도 박근혜예요.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쫓겨난 대통령을 그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 공천 때도 보십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이거는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그 선거 전날 또 우리 북쪽에서 축포를 또 쏴줬죠. 미리 알았나 봐요. 축포를 빵빵 쏴줬어요. 뭐 또 비행기까지 이번에는 또 출동해가지고 뭐 축포를 쐈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어떤 안보 의식이 이제 뭐 사라졌죠. 뭐 저부터도 전쟁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사라졌다라고는 솔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이것을 이슈화시키지 못한 저는 미래통합당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북한을 미끼로 보수가 집권을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의문이고요. 잘못된 거지만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저는 이 안보에 뭐 북한도 있지만 대중의 중국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대한민국 안보에서. 예. 그런데 젊은이들은, 제가 만났던 젊은이들은 적어도 특히 중국과 관련한 이 친중 성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해야 될 얘기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젊은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좌한다. 미래통합당 이 인간들도 무슨 중국한테 뒷돈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하여간에 뭐 대한민국 외에 사실은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물론 우방도 있고 뭐 적대시되는 국가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국가는 본인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나 정부가 일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만을 위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뭐 과거에 일어났던 얼마 전까지 뭐 중국에 대한 대단한 애착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 뭐 어쨌거나 뭐 좀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또 우리 여성분들의 표심을 획득을 실패를 했죠. 우리 또 보수 진영에서. 제가 봤을 땐 영원히 못 얻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 쪽에서 여성의 표심을 얻는 거는 저는 특히 20대, 30대, 40대 통틀어서요. 전 연령층에서 표를 얻기라는 건 이제 쉽지 않아졌다. 20, 30, 40대, 50대까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솔직하게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투가 터졌을 때도 민주당 쪽에서 더 터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N번방도 엠번방 같은 경우는 지금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간에 그 버닝썬 터졌을 때도 결국은 윤총경과 청와대 커넥션이 나오자마자 그냥 덮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전혀 만들지를 못했고요. 미래통합당은. 그리고 어정쩡해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무슨 N번방에 단순 가담한 사람들은 뭐 마치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거의 돈 내고 입장하는 방에 무슨 단순 호기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 내고 호기심 충족합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어대니 그게 표가 갑니까? 여성 표심이라는 게 이건 중요한 맥락인데요. 페미니즘을 표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한 권력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감은 20대, 10대 여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민주당 중심의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감은 10대, 20대 여성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만을 미래통합당에서 충족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20대 남자는 보도만 안 왔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은 또 말씀드리지만 산업화 세대의 그 태극기 바람 하나 그거 붙잡겠다고 엄하게 똥볼만 찬 거예요. 이번 선거 내내. 여섯 번째로는 우리 또 민주당에서 자,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무현 때 민주당이었죠. 원래 민주당이에요. 예.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질려버렸죠. 전라도 의원들이랑 못 해먹겠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탄핵을 주도한 게 누굽니까? 추미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노 세력이 추미애는 추다르크랍니다. 민주당은 당시에 호남 날라갔고요. 진짜 열린우리당 아닙니까? 열린우리당. 예. 그렇게 버텼던 당이에요. 그렇게 버티다가 민주당으로 선거를 나왔는데 저번 총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가 녹색바람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라도 지역 다 날렸어요. 다 날렸습니다. 그때 자한당이 잘해서 뭐 의석수를 좀 차지한 걸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민주당은 황골탈퇴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라도당이라는 오명을 그때 벗을 수 있었어요. 그게 지금 선거의 승리의 가장 큰 밑바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에 말씀드렸지만 이 진보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저 진보라고 일단 뭐 말하고 싶진 우리나라에는 않은데 진보라고는 예, 하니까요. 말하고 싶진 않은데 약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책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흘러간 과거를 보면 이들은 교육부터 방송, 그다음에 예술, 문화 모든 곳에 침투를 해 있어요. 이게 뭐 이제 공산당식 어떤 침투 방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세뇌를 시켜요. 이번 선거가 마치 무슨 일본이냐 뭐 한국이냐를 택하는 것처럼 세뇌를 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사실은 역적이잖아요. 거의 김무성 같은 존재예요. 민주당에서 봤을 그렇죠. 때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 예, 않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정당하다, 뭐 바르다, 올바르다, 뭐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라는 데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그 보수 진영은 좀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에요. 오히려 전 도덕적이라고도 생각은 해요. 아니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순진한 저는 건지 제 멍청한 생각에는 건지. 멍청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승리의 가장 큰 기반은 사실 예전 생각을 해봅시다. 김영삼 때나 김대중
때를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은 호남당, 그 나머지가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렇게 양강구도였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정의당이 지분을 가져갔었고요. 예. 그런데 이번 정의당의 몰락은 그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 586 운동권 세대가 장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멍청하게 저 누구야? 박지원, 예. 안철수, 뭐 그 누굽니까? 전라도당 애들, 손학규. 손학규, 예.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천정배. 예. 이 양반들이 안철수 때 녹색당, 녹색바람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역구도로 남은 정치인들을 철저하게 운동권 세대가 망가뜨렸어요. 결국은.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지역 정당이 아니에요. 적어도 마치 민주화의 모든 걸 만들어낸 민주라는 이름을 안 버리지 않습니까? 이 586 세대가 자신들이 대한민국에 대단한 지분이라도 있는 양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보수 세력이라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산업화 세대 영향에서 아니 뭐 보수는 그럼 민주화를 다 반대했던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바보같이. 아닙니까?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역 정당으로부터 황골탈퇴에 성공을 한 거예요. 도박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색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 저거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저번 총선 때 녹색 바람으로 호남을 날렸을 때만 해도 그럼 민주당은 지지 기반이 없는데 얘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다 날리겠네 라는 식으로 보수는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대구 경북 붙잡고 있는다고 뭐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막말로 이번에 경북 지역도 보십시오. 그럼 대구 경북도 뭐 한나라당이 다 먹었다고 지금 뭐 보수에 지랄하지 마십시오.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표가 20% 가까이 나왔어요. 계속. 지금 오히려 대구 경북 경남은 부산은 이제 어느 정도의 지역색으로 벗어났어요. 오히려. 지금 꼴통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호남 지역입니다. 자기 지역 아니면 민주당 무조건. 공고하죠. 거기는. 네. 예. 그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 어떻게 자신들의 색깔을 바꿔냈고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 정당으로 이념적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학습이 이 미래통합당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지역구 하나 경북에 받자, 내 지역구 대구에 받자, 내 지역구 경남에 어떻게 한번 받아보자. 그 싸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도권 서울은 제가 봤을 땐 포기한 거예요. 일단 이제 이 진보 세력은 조직력도 없고 뭐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조직력도 없고 더 큰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 지금 이 표 그대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서 미래 한국당으로 출마를 해도 당선이 안 돼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뭐 마땅한 대선 후보도 없고, 지금 여당은 이낙연 전 총리를 갖다가 이제 뭐 내세울지 누굴 내세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또 간판 스타가 있잖아요. 간판 스타가. 근데 그런데 아직도 저는 지금 사실 이 보수 이미지를 망가뜨린 것 중에 예.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예, 소위 말하는 보수 유튜버들도 굉장히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되도 않는 가짜뉴스, 되도 않는 음모론으로 지금 어르신들을 선동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분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이미지는 점점 망가져 간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유튜브질을 하면서 이 어르신들한테 뭐 무슨 부경화를 누리려고 그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되도 않는 음모론 뭐 마스크를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식 배급제를 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 개소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선동하니까 젊은 세대한테 먹히지도 않고 중도층으로부터 조롱이나 당할 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작 주의 깊게 봐야 될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의 자본을 잠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나 이런 것들 역시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자, 미래통합당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 아니라 일본이냐 중국이냐의 싸움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이거를. 니네 친북할래, 친중할래, 니네 친미할래, 친일할래, 아까 친북을 할래, 친미를 할래, 친중을 할래, 친미를 할래. 이런 식으로 차라리 프레임을 걸었어야 되는데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상대방한테 친중 프레임을 걸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민주화 세대, 이 학생권, 학생 운동을 하던 이 세대의 선동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 같은 거대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는 학습 효과도 없고 그냥 자기 배지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는 알량한 마음으로 지금 얘들이 위기의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나 하나 배지 달았으면 끝이에요. 지금 3선 이상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싹 다 자살해야 되고요. 목 메고 죽어야 되고요. 떨어진 사람들도 그냥 자살하는 게 낫고요. 배현진 씨나 이런 하태경 씨, 그다음에 이준석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젊은 정치인들 뭉쳐서 아예 당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쓰레기통 갈아엎듯이 다 집어치우지 않는 한 보수가 살아날 길은 제가 봤을 때 20년 안에는 없습니다. 지금 10대, 20대가 보수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보수 정당을 보고 보수에 대한 혐오가 더 커졌습니다. 이번 투표 전 선거율 투표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기대를 좀 했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못한 건 아닙니다. 득표수나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 저번 지자체 선거나 과거 총선에 비했을 때 접전 지역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10대, 20대 보수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진 건 진 거예요. 1대 0으로 지나 5대 1로 지나 패배는 패배입니다. 뭐 배지 절반 줍니까? 안타까웠다가 아차상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중도를 못 끌어온 건 미래통합당의 책임이고요. 민주당으로부터 배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당은. 선거의 패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요인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번 선거를 얘들이 저는 왜 낙관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일단은 뭐 저희가 주제 넘게 미래 한국당에 조언을 드리자면 뭐 보지도 않을 테지만 미래 한국당에서는 지금부터 대선 준비와 그 다음 총선 준비를 하세요. 민주당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친박 다 걸러내고요. 아니 안철수랑 박지원 망가진 거 뻔히 보이고 이제 호남 민주당이 가져갈 거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을 빨리 어떻게 힘이 있게끔 양성을 하세요. 지금 뭐 이제 답도 안 나옵니다. 어디 보좌관 하고 뭐 이런 애들 또 되지도 않는 애들 뭐 세워가지고 뭐 정치 계속 연결해서 무슨 도제식으로 하실 생각 하지 말고 파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둘은 뭐 이세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분들은 뭐 다 이세 있잖아요. 뭐 외국에 다 유학 보내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뭐 이 나라 그래도 국적 갖고 살려면은 노력하셔야 돼요. 에휴,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겨내시고 빨리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하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